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계절별 대표 음식 하면 봄에는 향긋한 봄나물, 여름에는 아무래도 차가운 빙수겠죠? 가을에는 추석 음식일 거고요. 겨울에는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취향마다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겠지만 겨울철에 챙겨 먹으면 건강에는 2배로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겨울철 슈퍼푸드 4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귤을 먹을 때 말썽을 부리는 게 이 속에 있는 이 하얀 속껍질이거든요. 조금 게으르신 게 좋은 겁니다. 유독 고구마 먹고 나면 뭔가 방귀 냄새도 지독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사실입니다. 도와줘요, 뽀빠이! 네, 오늘은 겨울철 우리 건강을 지켜줄 4가지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상하기 쉬운 계절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이 4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슈퍼푸드, 그 첫 번째는 새콤달콤 귤입니다. 선생님, 귤의 효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죠. 이 귤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 귤에는 비타민 C 많이 아시죠?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귤 한 2개 정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가 100mg인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이 비타민 C는 잘 아시듯이 우리 몸에 이제 콜라겐 합성이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거든요. 정말 비타민 C를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살려줄 수가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건강, 특히 감기 같은 거 걱정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드시면은 활력을 충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귤을 먹을 때 말썽을 부리는 게 이 속에 있는 이 하얀 속껍질이거든요. 네네. 약간 먹고 나면은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에란 씨는 벗겨 드시죠? 꼼꼼하게. 저는 게을러서 그냥 먹는데 벗겨 먹어야 할까요? 그냥 먹어도 될까요? 조금 게으르신 게 좋은 겁니다. 그냥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여기 하얀 속껍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굉장히 특별한 영양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P라고 흔히 알려진 헤스페리딘 그리고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헤스페린이나 루틴이라는 이런 성분들은 어떤 성분이냐면은 모세혈관 벽을 탄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신 분들 혈관이 좀 얇아지면은 겨울철에 정말 뇌출혈 같은 것도 염려하시는데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죠. 이 속살보다는 이 하얀 이 겉껍질에 이게 좀 더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이 하얀 겉껍질 드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이섬유소 중에서 페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소가 요 속껍질에 들어있습니다. 네, 속껍질까지 다 드시는 건 물론이고요. 어떻게 먹어야 좀 이 귤을 더 영양분을 잘 다 섭취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채소나 과일의 경우에는 생으로 드셨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손상함이 없이 이렇게 파괴하지 않고 다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면서 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는 미리 갈아 넣지 마시고요. 또 이제 구워서 드시는 건 맛으로는 괜찮지만 실제 영양적으로는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껍질에도 생각보다 많은 영양 성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스할 때 막 통째로 갈아 드시면 약간 쌉쌀한 맛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깨끗이 씻은 겉껍질 이렇게 말려서 차로 우려서 또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겨울철에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더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 그 두 번째 알아봅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도와줘요, 뽀빠이! 네, 눈치채셨죠? 두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입니다. 네,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시금치를 먹으면 실제로 뽀빠이처럼 이렇게 불끈불끈 힘이 세지는 건가요? 정말입니다. 소사요? 네, 시금치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건강, 특히 장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산화 비타민에서 쌍벽을 이루는 비타민C와 베타캐로틴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시금치예요. 그리고 시금치에는 엽산이라는 비타민도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 이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보통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을 나타내는 그런 그 색소와 같은 물질인데 이것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항산화 영양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활성산소가 이런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을 얘가 막아줍니다. 또 이 시금치가 좋은 게 루테인이라고 하는 눈의 황반변성을 막아주는 그런 생리활성 물질도 시금치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하고 작은 풀이고 식재료인데 우리 눈에도 좋고 아이를 낳으실 임신부에게도 좋고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좋다고 하니까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 지금 여기도 이미 구매를 할 때 뿌리가 잘려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금치 뿌리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이제 마트에서 판매될 때 시금치 뿌리를 이렇게 자르고 판매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뿌리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구리하고 망간이에요. 얘네들은 우리 몸에 조금 질소화물 중에 좋지 않은 질소화물들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없애주는 그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의 그 보조 물질로서 쓰이기 때문에 실제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미량이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인 구리하고 망간을 이 뿌리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 뿌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양분 섭취를 잘하려면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조리법이 좀 데쳐서 나물 나거나 아니면 국을 좀 끓여서 먹거나 하는 거거든요. 데치는 게 조금 좋은 것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은 이런 수산이라는 수용성 성분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영양 성분 그대로 있으니까 데쳐서 잠깐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데쳐서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임경숙 선생님과 함께 슈퍼푸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먹는 것 못지않게 건강 챙기는 데 중요한 것이 있죠. 알약 튼튼 함께하고 계시죠. 전신 다듬기 운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체력은 둘째고 어려워요. 저 같은 몸치에게는 따라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번 주는 좀 배우기 힘든 운동, 복잡한 운동이었는데 이번 주는 단순하고 그냥 힘든 운동입니다. 그만큼 효과는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하체에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하체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좀 되게 좋은 운동이시고요. 그리고 자신과 싸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 일반적인 스쿼트는 많이들 하시는데 이 스쿼트는 다리의 각도별로 운동을 시켜주는 스쿼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스쿼트 자세를 잡으시고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네, 벌리고. 손은 앞으로 뻗으시고 그대로 끝까지 앉아주십니다. 이거는 약간 화장실 갔을 때처럼 네. 끝까지 앉으면 네. 될까요? 살짝 일어났다가 네. 다시 내려갑니다. 90도 정도까지만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 아니요, 그거보다도 낮게. 네. 그래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네. 자, 요게 10개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섰다가 다시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게 이 운동의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세 번째 슈퍼푸드,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입니다. 이 고구마 겨울철에 많이 먹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효능이 좋은 건가요? 네, 이 고구마는 감자나 마찬가지로 전분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밀, 옥수수 이런 것들도 다 전분질 식품인데요. 이런 전분질 식품이면서도 좀 특이하게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고구마에 들어있어요. 바로 비타민 C 그리고 베타캐로틴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비타민C나 베타캐로틴이 항암 작용하고 항산화 효능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드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장 활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변비이신 분 치료하는데도 다른 약 필요 없고 고구마면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대장을 활성화시켜서 방귀도 많이 끼고 또 유독 고구마 먹고 나면 뭔가 방귀 냄새도 지독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아나운서 경험하셨죠? 전 몰래요. 그런 일 없는 걸로. 그 이유가 다른 전분하고 이 고구마 전분은 조금 달라요. 전분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점도가 높아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침과 함께 이렇게 고구마를 꼭꼭꼭 씹더라도 얘네들이 속 식도를 따라서 위장까지 내려가는 사이에도 얘네들이 다시 붙어요. 이것이 뭉치면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대장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얘네들을 발효시켜요. 발효시키기도 하고 거기서 좀 변화시키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오래 걸려서 내려오니까. 네네네. 오래 걸려서 내려가니까 다른 거는 좀 빠르게 분해돼서 이렇게 대장 끝까지 내려가는데 얘네들은 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바로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과라든지 또 매실차 같은 것들, 딸기 이렇게 펙틴이 들어있는 식품하고 함께 드시면 좋고요. 정 안 되면은 무라도 함께 드시면은 무에 있는 식이섬유가 얘네들 좀 빠르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를 조금 적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없애지는 못합니다. 네, 무, 사과, 매실차, 딸기. 고구마 좋아하는 제 친구에게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도 다양하게 먹어요. 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요리에 샐러드에 같이 넣으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량 영양 성분들은 당연히 조리를 가능하면 적게 하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소화가 훨씬 쉬운데 그건 좀 익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 같은데 그냥 이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큰 토막을 생으로 드시면은 조금 소화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은 당이 여러 개가 묶여서 있다 보니까 단맛이 나질 않아요. 단맛이 나지 않는데 얘가 굽는 동안 조금 삶는 것보다 온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150도, 200도 하면서 얘네들이 당화 반응을 합니다. 즉 그것이 높은 온도에서 기계적으로 잘라져요. 아주 짧은 당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살짝 높은 온도에서 하면 훨씬 더 단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무청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슈퍼푸드에 들어온 건가요? 저는 무청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무청에는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 비타민C나 베타캐로틴도 들어있고요. 또 이 무청이 정말 좋은 게 우리 젊은 여성분들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도 많거든요. 네. 네,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뼈 건강에 좋은 칼슘까지 들어있고요. 식이섬유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그만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맛있으니까요. 더 저는 그 점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무청의 경우에는 미리 말려뒀다가 두고두고 먹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관이나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오면 양은 많고 냉장고에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건조한 데 놔둬야 될 것 같긴 한데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에 무청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살짝 데치세요. 그냥 말리지 마시고 살짝 데친 다음에 건조시키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그것을 좀 송송송 썰어서 물기를 너무 꼭 짜지 말고 한 번에 드실 양만큼씩만 이렇게 비닐로 꼭 묶어서요.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그대로 해동해서 뭐 정말 뜨거운 물에 한 번만 살짝 데쳤다가 나물로 무쳐도 되고요. 아니면 찌개 같은 데 이렇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또 가정에서 말리실 때 얘네들 그냥 이렇게 무청이 붙어 있는 걸 그냥 말리면 조금 낙엽처럼 누렇게 되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또 잘못하면 누런 정도가 아니라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얘를 살짝 한번 데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엽록소가 그대로 살아있게 살짝 데쳐서 그다음에 응달진 곳에 그늘진 곳에 바람이 좀 통하게 베란다 창 다 열어놓으시고 좀 이렇게 높은 곳에 건조시키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이 말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둔다면 냉동실도 만능이 아니잖아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먹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한 3개월 이내에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것이 음식은 궁합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청은 특히나 반찬으로 요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조리법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영양소 파괴될까 봐 살짝 데치 그러면 너무 질겨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오히려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푹 삶으시는 게 좋고요. 요리하실 때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는 된장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된장국에를 풍덩 넣지 마시고 미리 된장하고 조물조물해서 이런 밑간을 좀 해놓으세요. 밑간 해놓고 무청하고 잘 어울리는 게 건새우. 그래서 육수 내실 때 보통 멸치 뭐 이런 걸로 육수 내시잖아요. 거기다 건새를 좀 넣으시면 훨씬 구수하면서 훨씬 맛깔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가지 슈퍼푸드 살펴봤는데요. 귤, 고구마, 시금치, 무청과 함께 겨울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침이 고이네요. 힙합 영양. 배가 자꾸 꼬르륵거려. 나 어떡하지?